혹대러 갔다가 혹을 붙여왔다. 옛날 옛적 한 산골 마을에 혹 달린 영감이 지준의 집에서 머슴을 살고 있었다. 마음씨 곱고 부지런하기로 마을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노인은 철부지 어린 나이 때부터 지준의 머슴살이에서 잔뼈가 굵고 등뼈가 휘었지만 언제나 차려지는 것은 얼굴이 들여다보이는 멀건 중물과 고된 일뿐이었다. 그래서 노인은 오른쪽 볼 밑에 달려있는 묵직한 혹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 혹 때문에 일할 때는 물론이요. 잠잘 때도 여간만 말째지 않았다. 그래서 별의별 수단을 다 써서 떼버리려고 애써 봤지만 자기 살에 달려있는지라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혹 때문에 가난하게 살며 뼈 빠지게 일한다고는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욕심 많기로 소문난 자기 집 주인인 지주도 왼쪽 볼 밑에 뒤움박 같은 큰 혹이 달려 있지만 작은 마누라까지 두고 고이 놀면서 호의호식하기 때문이었다. 그러고 보면 타고난 팔자라고 생각했다. 병신도 한 가지 재간식은 가지고 있는 법인지 혹 달린 노인은 어릴 때부터 산수 좋은 고장에서 별을 이고 들에 나가고 달을 지고 들어오면서 산천초목을 벗삼아 말하고 노래를 하다 보니 목소리가 어찌나 좋은지 마을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소리꾼이었다. 어느 하루 혹 달린 영감이 논밭에 나가 일하고 점심 먹으러 돌아오니 지주 여편네가 짤나무가 젖어서 불이 안 붙는다며 마른 삭정이를 한 술에 해오라고 줄욕을 퍼부었다. 영감은 할 수 없이 쪽지게를 지고 마른 나무 하러 떠났다. 산속을 뒤집으며 마른 강대와 마른 구루터기를 줍다 보니 해가 서산마루에 걸려서야 한 짐 가득 해가지고 산을 내리기 시작했다. 헌데 점심을 굶은 데다가 어림증이 나면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넘어져 발목을 풀치고 말았다. 어느덧 해는 지고 사방은 캄캄해 들어오는데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된 노인은 초조해 나고 불안해졌다. 늦게 돌아가 줄욕에 몽둥이 찜질을 당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고 잘못하다간 산속에서 짐승의 밥이 되겠다고 생각하니 온몸이 오싹해 났다. 그래서 노인은 안간 힘을 써서 엉금엉금 기어 몸을 의지할 곳을 찾아보았다.
다행히도 얼마를 헤매던 끝에 다 쓰러져가는 빈집을 만났다. 노인은 그래도 이 집을 사람이 만들었고 그 언젠가는 사람이 살았을 것이라는 미련을 두고 의지가 되어 무작정 집 안에 들어가 기둥에 기대어 앉았다. 사방을 둘러보니 거미줄 천지인데 하늘이 별이 보였다. 그렇건만 마음이 안정된 노인은 풀친 발목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동통이 한결 덜어지면서 온몸이 녹작지근해지더니 소르르 잠이 들었다. 잠깐 눈을 붙인 것 같은데 깨고 보니 한밤중이 잘 된 모양이었다. 달빛이 방안을 환히 비추는지라 그 달을 쳐다보는 노인의 눈앞에는 오막살이 집에서 자기를 기다릴 노친네 생각이 났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 태백이 놀던 달아 하고 타령을 하기 시작했다. 원래 목청 좋고 가락을 잘 넘기기로 소문난 영감인지라 부를수록 힘이 나고 부를수록 흥이 나서 목청껏 부르고 또 불렀다. 구성진 노래 소리는 밤의 정적을 깨뜨리고 멀리로 퍼져갔다. 청아한 그 소리에 달 속의 옥토끼도 귀를 깨우뚱거리고 잠들었던 무새들도 목을 빼들고 귀를 강구었다. 지그시 눈을 감고 타령을 부르던 영감은 갑자기 집안이 환해지며 왁작 떠드는 소리에 눈을 번쩍 뜨고 보니 꿈에서도 보지 못했던 괴상한 짐승들이 잘한다! 고 박수를 치며 우르르 모여들었다. 노인이 깜짝 놀라서 찬찬히 눈여겨보니 옛말에 듣던 괴상망측하게 생긴 도깨비들이 금방망이, 은방망이를 들고 있었다. 그 중에서 키가 9척이나 되어 그냥 허리를 구부리고 있던 괴수 도깨비 같은 놈이 노인 앞에 공손히 인사하고는 생긴 것과 딴판으로 곱살하게 말했다. 노인님,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노인님의 노랫소리를 듣고 들으러 왔으니 노래를 들려주십시오. 노인은 할수무간에로 기둥을 붙잡고 일어선 채로 노래 가락을 넘기었다. 그러자 도깨비들이 금방망이 은방망이로 벽이며 문짝을 마구 두드리며 장단을 치더니 흥이 나서 노인을 둘러싸고 좋다! 좋지! 소리까지 지르며 너울너울 춤까지 추었다.
노인이 맥이 지나여 흔들거리는 혹을 받쳐들고 앉자 도깨비들이 모여들었다. 노인님, 그 노랫소리는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노인은 느닷없는 철부지 물음에 목에서 나오지 어디서 나오겠소? 하고 사실대로 대답했다. 아닙니다. 우릴 속이려고요. 노인님의 노랫소리는 분명히 이 혹에서 나오는 거지요. 괴수 도깨비가 노인의 큼직한 혹을 툭툭 치며 말했다. 노인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앙천대소했다. 허허허, 혹에서 노래가 나온다니. 나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노인님, 다른 사람들은 다 목이 있지만 노인님처럼 노래를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니 안타깝겠지만 그 노래 주머니를 우리에게 파십시오. 이 금방망이와 은방망이를 몽땅 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노인은 깜짝 놀라며 혹을 붙잡고 목을 움츠렸다. 그걸 본 도깨비들은 더욱 검질기게 달라붙었다. 마음씨 비단 같고 어질기로 한량없는 정직한 노인은 사실대로 말했지만 도깨비들은 어쨌든 혹을 팔라고 못 견디게 졸랐다. 허참, 이런 딱한 일이라고야. 글쎄, 나로 말하면 이 우환거리 혹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잘 때도 불편하니 혹만 없어졌으면 알턴 이를 뺀 것보다 더 시원하겠지만 내 살에 붙은 걸 아파서 어떻게 떼며 피가 나오는 건 어쩌겠소. 그제야 영문을 안 도깨비들은 너희님, 그건 염려 마십시오. 이 방망이는 못하는 일이 없답니다. 없는 것도 나오라면 안 나오는 것이 없는데 혹 하나 아프지 않게 못 되겠습니까? 자, 혹을 아프지 않게 피도 안 나고 자리도 없게끔 살짝 떼여라 하고 중얼거리며 혹을 슬쩍 다쳤는데 어느 사이에 혹을 떼들고 보란 듯이 노인 앞에 내들고 좋아했다. 노인은 눈을 뻔히 뜨고서도 도깨비 노름에 얼리우는 것만 같아서 도정신하여 턱을 만져보니 정말 혹은 떨어지고 민숭민숭하였다. 귀신의 조화라고 할까 조금도 아플 줄을 몰랐고 혹된 자리는 없었다. 도깨비들은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금방망이와 은방망이를 노인 앞에 놓았다. 아니, 이건 외려
내가 값을 물어야겠는데요. 노인님, 이 혹은 이제부터 우리 겁니다. 잘 가십시오. 닭의 웃음소리가 들려오자 도깨비들은 감사하다고 인사하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졌다. 노인의 앞에는 광채나는 금방망이와 은방망이가 쌓여 있었다. 날이 밝자 노인은 지게 위에 나무를 피우고 대신 금은 방망이를 힘껏 치고 돌아왔다. 노인은 은방망이 하나를 팔아서 새집 짓고 밭을 사고 황소까지 샀으며 큰 부자로 되었다. 노인이 혹을 떼고 보물까지 얻어온 곳을 제 눈으로 직접 본 지주는 뱃속에서 송충이 먹겠다고 요동을 하는 바람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노인한테 두세 번씩이나 케어 묻고 난 지주는 그날로 난생 처음 쪽지게를 지고 노인이 말하던 산속으로 들어갔다. 처음으로 낫을 들고 나무를 하자니 남산만한 배가 눌리워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데다가 알힘이 드는지라 낫을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발목을 일부러 풀치자니 아파서 할 수가 없었다. 그는 빈 지게를 지고 일부러 절뚝거리며 외딴 집을 찾아가서 초저녁부터 들어앉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지자 그의 목소리는 이미 쉴 대로 쉬어서 쌕쌕하고 괴상한 소리가 나왔으나 금방망이한테 미친 지주놈은 안간 힘을 다해서 부르고 또 불렀다. 한밤중이 될수록 머리카락이 뻣뻣이 살아나며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데 정말 괴상망측한 도깨비들이 쓸어왔다. 지주놈은 어찌나 무섭던지 바지에다 똥물을 내갈기며 식은땀을 좔좔 흘리면서도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자갈밭에 양철 끄는 소리를 계속했다. 들을수록 오만상을 찌푸리며 구린내가 난다고 코를 쥐고 돌아가던 도깨비 괴수가 지주 앞에 다가서서 버뜩 이를 드러냈다. 영감, 그 노랫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요? 이 노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그게 정말이요? 예, 이 곡은 도배지요. 노래를 부를수록 더 듣기 좋은 노래가 나오지요. 그 소리에 도깨비 괴수가 하하하고 웃자 모든 도깨비들이 잇따라 괴상한 웃음소리를 냈다. 이놈의 두상, 누굴 속이려고? 응? 지난밤에 그 영감은 노랫소리가 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에서 나온다고 하는 걸
우리가 우겨서 억지로 사가지고 가서 목에 붙이고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소리가 안 나오기에 그 노인의 말이 옳다는 걸 알고 있는데 두상은 새빨간 거짓말로 우릴 속이고 금방망이를 가져가려고 왔지? 얘들아! 이놈의 두상에게 상을 톡톡히 주어라! 괴수의 말이 떨어지자 숱한 도깨비들이 달려들어 지주놈을 붙잡고 전날 노인한테서 떼낸 혹을 지주놈의 오른쪽 볼밑에다 철썩 붙여 놓았다. 그리고 나서는 히히 호호 하하 하고 웃어대며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며 조롱하더니 새벽이 되자 안개처럼 사라졌다. 그제서야 제정신이 든 지주는 금방망이와 은방망이가 있는가 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아무리 찾아보아야 아무것도 없었다. 하도 맹랑해서 한숨을 내쉬다가 혹시 혹이 없어졌나 해서 만져보니 난데없는 큰 혹이 하나 더 붙어 있었다. 재미라! 혹대러 왔다가 하나 더 붙였군. 지주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하루 종일 산속에 숨어서 쿨쩍거리며 울다가 땅거미가 질 무렵에야 줄인 배를 끌어안고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집안에 들어박혀 두문불출하고 외인을 대면하지 않았으나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며칠 못 가서 심보 고약한 지주놈이 혹 빼러 갔다가 혹을 붙여왔다는 소문이 쫙 퍼졌다. 그때부터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혹 빼러 왔다가 혹을 붙여왔다면서? 혹 데려갔다가 혹을 붙여왔다면서? 혹 때려 갔다가 혹을 붙여왔다면서? 하고 놀려주며 구경하러 오는 바람에 지주놈은 평생을 집안에서 맴돌다가 혹 2개를 달고 지옥으로 갔다고 한다.